안녕하세요, 홍도우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올해 수험생이라면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2 학생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방송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시와 정시는 물론 수시에서 어떤 전형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 2023 입시 성공 전략의 맥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루는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인서울대학 리스트죠. 그룹 A에서는 국민대, 숭실대, 당구대, 죽전,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명지대, 성신여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그룹 B에서는 가톨릭대, 항공대,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삼육대, 인천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렇게 총 23개 대학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3개 그룹별로 해서 이 대학들의 지원 전공별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3학년도 핵심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입시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그리고 정시가 있을 겁니다. 1학기에서는 3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됩니다. 4월 13일은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6월 9일에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인천시 교육청 전후로 해서 치러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활동으로는 당연히 1학기 내신 관리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수행평가 및 학생부 활동 관리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너무나도 필수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수능 영역별로 진단 및 학습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에서 치러지는 이러한 4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강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에서는 굉장히 짧죠. 이 시기에는 중요한 입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시 모집에서의 학생부가 8월 31일자로 해서 기록이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여름방학 때 학생부 작성에 대한 중요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본인이 빠뜨린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학생부 상에서 본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은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죠. 따라서 수능 영역별로 학습 관리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 바로 이루어지는 9월 달에 수시 모집, 수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러한 서류 조건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2학기에서는 9월 1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고 9월 13일에서 9월 17일 20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10월 12일 서울시 교육청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모의고사는 다 끝나게 되죠. 11월 17일 목요일날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치르게 되면 12월 15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물론 수시 합격자 발표 전에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표가 발표가 되겠죠.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시 지원 6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시 지원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원한 전형에 따라서 전형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을 관리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꼭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고요. 2학기에 또한 중요한 것은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수능 영역별 학습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거, 이 활동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정시가 되겠죠. 보통 정시는 12월 19일에서 1월 2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추가 합격자, 충원 합격자와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시 지원 3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가나다군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물론 이때까지 가지 않고 2학기 때까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시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시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홍동호 입시톡에서는요,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는 수시 모집 지원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서울대학교 23개 대학의 전형들을 꼼꼼히 분석을 하고 전형과 전공별로 해서 3개년의 입시 결과와 함께 전형 전공별 2023 지원 전략 등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평가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고 수능이 치러지는 2학기에서는 정시 모집 지원 방송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서울 23개 대학의 정시 전형에 대한 분석, 전형 전공별 3개년 입시 결과와 함께 전형 전공별 2023 지원 전략 등 이러한 방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수시 지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수시 지원에서 중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논술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등등 사항들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방송으로 편성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방송할 예정입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2학년도 수시 요강 및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그리고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기업의 공식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방송의 내용들은 지난 20여 년간의 입시 컨설팅 노하우를 통해 확인한 대학 입시의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형 요강 등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의 수시 및 정시에 대한 세밀한 정리 요약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독 및 좋아요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한 어떤 내용이라도 댓글 또는 카카오톡에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공지합니다. 올해 2023학년도에 모집 인원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입시 성공을 위한 합격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본 방송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지원 자격에 따른 특별 전형 등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생 또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인서울대학교 그룹 A에 국민대, 숭실대, 당구대, 죽전,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명지대, 성신여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총 11개 대학에서는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27,872명에서 27,492명으로 380명이 줄었습니다. 수시에서는 작년도에 16,859명에서 올해는 16,356명으로 503명이 줄었고, 정시 모집에서는 작년도에 11,013명에서 올해는 11,136명으로 123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서 보면 정시 모집이 40.5%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하대에서는 전체적으로 305명이 줄었고, 수시에서 327명이 줄고 정시가 22명이 늘었습니다. 세종대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 모집이 150명이 늘고 수시 모집에서는 192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42명이 줄었고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이 오히려 128명이 줄었고 수시 모집에서 127명이 늘어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A의 전형별로 모집하는 비율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40.5% 정시 모집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16.6%, 종합 전형이 25.9%, 논술 전형이 10.9%,
실기 전형이 6.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죽전, 서울과기대, 세종대, 명지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정시 모집 인원이 40%를 웃돌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선발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룹 B의 대학에서는 가톨릭대, 한국항공대,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삼육대, 인천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국산업기술대 총 12개 대학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18,490명에서 올해는 18,517명으로 27명의 증가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전체적으로 62.8%, 정시 모집은 37.2%로 앞서 봤던 그룹 A보다는 정시 모집에 대한 비중이 약간 낮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룹 A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 인원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205명이 늘어났는데요. 이 중에서 수시에서 128명, 정시에서 77명이 늘어났다는 점, 항공대학교에서는 73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정시 모집에서 78명이 줄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삼육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111명이 줄었고요. 수시 모집에서 115명이 줄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에 전형별로 모집 비율을 보게 되면 교과가 23.5%, 종합이 26.2%, 논술이 7.7%, 실기가 5.3%로 각각의 전형별로 보게 되면 큰 변동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학년도의 전형에서 수능의 40%를 넘기는 대학들은 가톨릭대, 광운대, 상명대, 서울여대, 한국외대, 글로벌 등의 대학들이 40%를 넘겨서 수능 정시 모집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앞서 수능에서 40%를 넘겼던 대학과는 다르게 한국항공대는 수능 모집으로 29.1%를 선발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는 18.9%로 상당히 낮은 비율로 정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지원 전략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전형별 모집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입시 준비에 착오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룹 A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11개 대학에서 작년보다 57명이 줄어든 4,556명을 모집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16.6%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형 요소는 바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게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대학들에서는 전형 방법에서 작년과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서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 작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처럼 어떤 계열별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교과 성적의 산출 방식이 올해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국영수사과를 모두 다 반영하고 있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대에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작년도의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많이 변했는데요.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작년과 다르게 작년도에 출결 봉사가 20% 반영되었던 것을 올해는 교과 100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한 작년도의 내신 성적의 산출 방식이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교과 중에서 각각의 5과목에서 올해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의 4개 학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균형에서도 작년도에 1단계에서 교과 100, 2단계에서 면접이 40%가 반영됐던 것을
올해는 면접 비중을 높여서 면접이 50%가 반영된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에 대한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작년도보다 382명이 줄어든 7,12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모집 비율에서 보면 25.9%에 해당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서류평가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시 일정에서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나 올해는 인하대, 서울과기대, 세종대에서 자소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대학들에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숭실대학교의 특기자 전형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대같이 의대가 있다든가 가천대에서 가천의학학 전형으로 의학 쪽을 선발하는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단계별 또는 서류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그걸 주의하시고요. 본인이 면접에서 강한지 아니면 서류 전형으로 해서 강한지 이 부분을 따져가지고 지원 전략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국민대와 명지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대학에서 작년보다 136명이 줄어든 3,002명을 선발하고 있고, 전체 모집 비율에서 본다면 10.9%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작년도와 달라지는 점은 없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과 수능 최저죠. 물론 교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교과 반영 비중이 낮고, 특히 논술의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평균 성적이 낮기 때문에 교과에서는 그다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능 최저는 반드시 지켜야겠죠.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숭실대라든가 인하대, 아주대, 세종대 또는 성신여대, 가천대와 같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본인이 논술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하다든가 내신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에서만 최저능을 맞출 수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다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아주대에서는요, 작년에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로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올해는 국영수사과 계열 구분 없이 모두 다 반영한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천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에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또한 바뀌었죠. 작년에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의 각 교과에서 3과목을 반영했던 그러한 방식에서 올해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의 4개 학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에 변동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형에서는 전체적으로 11개 대학에서 123명이 늘어난 11,136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 모집 비율은 40.5%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작년과 변동된 점은 없습니다. 수능 전형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수능 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수능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능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100분위로 하느냐 표준 점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1, 2점의 어떤 차이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대학들은 작년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능 점수를 100분위를 반영했던 것을 올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100분위 반영과 표준 점수 반영에서의 차이는 동일한 100분위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에 1, 2점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형 방식에서 학생들을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주대학교에서는 의예과가 나군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래서 일반 나다군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의예과는 나군에서 모집한다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일반 1과 일반 2로 나누어서 모집하던 방식을 올해는 일반 2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수능 100,
그 다음에 국수, 영탐, 탐구 한 과목 반영 4개 영역이 반영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B입니다. 그룹 B에서도 일부 대학 및 전형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기 때문에 착오 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체 12개 대학에서 145명이 줄어든 4,35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모집 비율에서 보면 23.5%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바로 교과 성적, 즉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거죠. 등급으로 해서 몇 등급이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반영된 내신 성적표인 만큼 이 부분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또한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등급에 대한 조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삼육대 같은 경우는 78명이 줄어들었다는 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59명이 줄어들었고 한국항공대도 25명, 경기대도 21명이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서 가톨릭대학교는 27명이 늘어났고 광운대학교는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대학들별로 전형 방법에선 큰 변동은 없지만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최저 등급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한다는 점, 이 부분이 올해 커트라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올해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본인이 내신 성적이 좀 모자르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체 12개 대학에서 59명이 늘어난 4,84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체 모집 비율에서 본다면 26.2%에 해당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부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히 수시 모집에서의 이 학생부가 마감되는 8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1학기와 여름방학 때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와 함께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소서는 작성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자소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학들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자소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인천대학교는 올해 자소서를 폐지했고 서울여대에서도 바로민재 면접전형과 SW 융합인재전형에서 자소서를 폐지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면접형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는 면접이 작년도에 30%에서 올해 40%로 늘어났다는 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KPU 창의 인재 전형에서는 작년도에 면접이 20%에서 올해 면접을 30%로 면접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그룹 A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룹 B도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처럼 의학 계열을 모집하는 경우에서는 최저 등급을 적용하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전형에서는 8개 대학이 98명이 늘어난 1,430명을 모집하고요. 이것은 전체 모집 비율에서 본다면 7.7%에 해당됩니다. 상명대와 삼육대, 인천대, 동덕여대는 논술 전형이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논술과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논술 능력이 약간 뒤처진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가 자신 있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단 서울여대는 작년도에 논술이 70%에서 올해 논술 80%로, 덕성여대는 작년도에 논술 80%에서 올해는 논술을 100%로 논술 비중이 매우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작년에 교과 27%, 출결과 봉사 3%를 반영했던 비율을 올해는 교과 30%로 바뀌었다는 점, 출결과 봉사 부분이 빠졌다는 점, 그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형에서는 전체 12개 대학에서 작년보다 82명이 줄어든 6,89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비중에서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수능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100% 수능이죠. 따라서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1학기와 여름방학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취약점, 유불리 이런 부분들 따져가지고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작년보다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육대에서는 작년에 국영수탐 탐구를 한 과목 반영했던 방식에서 올해는 국영수탐에서 탐구 영역을 2과목 반영한다는 점, 이 부분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은 국영수탐 4개 영역을 반영했던 점에서 올해는 국영수탐 한 과목 중에서 3개 영역만 반영된다는 점, 따라서 커트라인이 좀 상승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덕여대에서도 작년도에 국영수탐 2과목에서 올해는 국영수탐 한 과목으로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서울대학교 그룹 A와 그룹 B 모두 23개 대학교의 모집 인원과 각각의 전형별 모집 인원, 전형별의 특징, 달라진 점,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입시 전략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겠죠. 특히 지방의 국립대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입시 합격을 위한 가장 최적의 대비 전략, 바로 그것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능과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은요, 대학 진학에 관련돼서 수험생 본인의 어떤 선호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전략이고, 또한 이것은 인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행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인은 인문, 자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대한 100분위 1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열에서는 인은 인문, 자는 자연으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문계열에서 수능이 88%, 100분위가 88% 이상이고 교과 성적이 2.3등급 이상인 학생, 또는 수능이 자연계열에서 수능이 85%, 100분위가 85% 이상이고 교과 성적이 2.5등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가감하게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을 공략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전념으로 해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교과 전형, 특히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전념해서 오히려 인서울보다는 좀 더 높이 서울 주요 대학을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수능 조건에서 교과 성적이 4.3등급 정도, 4.3등급 정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을 노려보고 또는 인서울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을 전념해야 되고,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3학년 1학기 내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활동들, 특히 교과목 세특에 대한 꼼꼼한 준비,
이런 것들 수행평가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관리에 집중해서 인서울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을,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학종으로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수능 조건에서 교과 성적이 4.3등급 미만이라고 한다면 서울 주요 대학의 논술이나 수능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하신다면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을 타겟을 두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수능 이전에 논술을 너무 과다하게 준비할 경우 수능 성적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는 수능 향상에 전념해서 오히려 내신 준비나 이런 것보다는 수능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올해 1학기와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의 수능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이 학생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인문계에서는 100분위가 77% 이상이고 교과 성적이 2.3등급 이상인 학생,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죠. 이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능에서 100분위가 73% 이상이고 교과 성적이 2.5등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과 인서울 대학의 교과 전형에 집중해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인서울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요, 수능 최저 등급에 따라서 내신의 최저 합격자들의 내신 최저 성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 많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린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심을 전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수능 조건에서 교과 성적이 4.3등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인서울대학의 교과와 학종을 준비하는데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종을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수행평가니 여러가지 학생부 관리 기록 때문에 오히려 수능이라는 것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이 그렇게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정시에서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3등급대의 수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근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학생부 관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수능 전략에 집중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수능 조건에서 교과 성적이 4.3등급 미만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하고 학생부 관리를 통해서 인서울대학의 학종을 준비를 선택하거나 또는 수능에만 전념해서 수능과 논술 전략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수능을 모두 다 골고루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강한 그러한 수능을 통해서 최저 등급을 위주로 전략을 잡고 논술 전략에 치중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능에서 100분위 성적이 77% 미만이고 교과 성적이 2.3등급 이상인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이 월등히 높은 거죠. 이런 학생이라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수능에서 100분위 성적이 73% 미만이고 교과 성적이 2.5등급 이상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 주요 대학 그리고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능 100분위 77% 이상, 자연계열 모집단위 수능 73% 이상인 학생과 같은 건데요.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수능 성적이 좀 좋은 학생이라면 상위권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면 한 중위권 정도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잡으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도 3학년 1학기 내신에 전념하고 최저에 맞춘 수능 전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입시 전략을 구성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능 조건에서 교과 성적이 4.3등급 이상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인서울대학의 학종과 교과를 준비하는데 교과보다는 학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과 성적보다 학종을 준비하는 것은 교과 성적에서 정량적 평가에서
나름대로 좀 밀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원하는 모집단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더 상위권의 학과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종 준비를 위주로 해서 가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과 학생부 관리에 집중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하는 방향에서 수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수능 조건에서 교과 성적이 4.3등급 미만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인서울 대학의 학종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내신을 전체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에 맞춰서 그 전공에 맞춘 교과목만이라 할지라도 집중해서 내신을 끌어올리고 학생부의 그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세특과 기타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 등급이 4.3등급 미만이게 되면 학생부에서의 서류평가에서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준비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교과 성적에 해당되는 것은요, 바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등급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원 전략이라는 것은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그러한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고, 또한 일반 학생 또는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 그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후 방송에서는요, 대학 및 전형별로 3개년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본 방송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꾸준히 시청하시면 인서울대학 지원 전략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홍동우 입시톡은 수험생 여러분의 2023 대학 입시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